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기수 집단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한승택 선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약수령 논술, 그 중에서 수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약수령 논술은요, 일단 주관식 시험입니다. 물론 단답형으로 보는 학교도 있고 서술형으로 보는 학교도 있어요. 가천대학교에서 처음 시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15개 학교까지 이제 학교들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그 나머지, 그러니까 15개 학교들이 서로 제각각 그 스타일이 다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거의 가천대 틀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문제를 마무리해서 답안을 작성하게 하는 그 스타일만 몇 개 학교가 좀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내용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연계 교재를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올라와서 공부했던 그 EBS 연계 교재를 주로 활용을 한다는 거. 요게 아마 거의 공통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연계 교재 이외에 교과서가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간단하게 약수령 논술 수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천대 수학입니다. 자, 인문 6개, 자연 9개 나옵니다. 그러면 인문은 수학 3개, 그러니까 수학 1 3개, 수학 2 3개, 3개 3개. 자연은 4개 5개 또는 5개 4개. 그러니까 인문 같은 경우는 한 단원에 하나가 그냥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연 같은 경우는 수원이 한 문제 더 많을 수도 있고 수투가 한 문제 더 많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자연 같은 경우 수투 비중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감안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고, 난이도는요, 그 처음에 그 약수령 논술이 나왔을 때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보고 사실은 조금 놀랐어요. 이렇게 쉽게 내도 괜찮나? 그랬었는데, 막상 이거를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시행을 해보니 만점이 안 나오더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실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 가천대학교가 내신을 없애고 논술 시험으로만 100% 선발하면서 난이도를 약간 상향 조절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계산 부분이 다소 복잡해졌고요. 그 다음에 융합형 문제가 등장을 해요. 예전에는 A란 문제가 있으면 이 A를 A-로 바꿔서 출제하는 이런 경향이었는데,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면 A와 B를 섞어서 C를 만드는 문항이 한 세트당 절반 정도 내지는 절반 이상까지도 가요, 지금.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많은 선배들이 EBS 이제 교재를 달달달달 외워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합격도 했었는데, 작년에 뒤통수를 엄청나게 맞습니다, 그런 선배들이. 그래서 그러면 EBS 교재가 융합에 대해서 나오면 연계성을 못 느낄 테니까 우리한테는 너무 힘들지 않냐. 그게 아니라 가볍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EBS를. 아주 그냥 거의 씹어 드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그 녀석들의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요구하는 개념이나 서술에 대한 어떤 완벽한 이해 속에서 시험장에 가시면 얘하고 얘를 섞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걔를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수능으로 쳤을 때 3등급 초반 정도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정도의 수학 실력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뭐 암기하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서 출제된 수능 문제를 만나서 걔를 이제 읽고 사고하고 풀고, 이게 그냥 기본 한 세트잖아요. 약수령 논술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어쨌든 EBS 연계 교재의 단순 암기식 학습으로는 고득점이 쉽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잠깐 볼게요. 이게 이제 예시문항인데, 이 문제를 보시면요, 문제가 지금 그렇게 뭐 복잡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여기 보면 이게 채점 기준이라는 건데, 이게 학교에서 발표한 채점 기준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를 푸는 서술 과정 안에 A, B는 1이라는 이 값, 그 다음에 M은 30이라는 값,
A 알파는 3분의 5라는 이 값이 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저게 채점 기준이 되고 그것들한테 3점, 4점, 3점이라는 배점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이거를 그럼 이렇게 달랑 답만 쓰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서술합니다. 실제 지금 이 문제의 서술 같은 경우는 가천대가 주는 답안지 안에 거의 쏙 들어가는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 서술할 때 공간적인 어떤 제약에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 만한 그런 이제 문항이죠, 그죠? 보통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서술을 쓰는데 아까 보시면 AB는 1이란 거 있었죠. 여기 지금 AB는 1이 보이죠, 그죠? 그럼 AB가 1이 나오는 요 앞에 있는 요 과정, 왜 AB가 1이 나왔냐? 그게 여기 서술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는 요 이론을 가지고 요 이론을 가지고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30이 되는 이 값을 구해내는 이 과정에 대한 근거, 그죠? 난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이용했다. 근거.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해서 아까 보셨던 AB는 1, M은 30, 알파는 3분의 5가 다 들어있고 그것들이 왜 등장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그 구체적으로 쓰려고 하면 공간이 부족해서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내용은 깔끔하게 들어가되 줄여주셔야 돼요. 이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줄여주셔야 돼요. 이 공간 바깥으로 넘어가면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 개만 더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얘는 좀 길어요.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 이게 지금 채점 기준이에요. 이게 채점 기준인데 이게 지금 FT라는 녀석이 지금 벌써 구간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개의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가 되는 함수란 말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고 물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채점 기준이 이렇게 3개가 있고 그거에 대한 점수가 이렇게 배당이 됐죠. 근데 답에 대한 배점은 고작 1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수능 문제 풀 때 편안하게 이제 풀었던 그 방식대로 만약에 풀어서 답만 맞았다 그러면 얘는 1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보시면 당연히 이 문제를 여러분들 지금 읽어보신 분이라면 당연히 얘는 풀이가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쵸? 그러면 아까 이만큼 되는 공간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만큼이 지금 공간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현명하게 쑤셔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이제 내용적인 또 결여가 있으면 되냐? 그건 또 안 되겠죠. 왜냐하면 채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내용에서는 점수를 그게 없으면 못 받는 거니까. 자, 그래서 서술을 하시되 간략하게 서술을 하시되 깔끔하게 넣을 건 다 넣는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려워요. 자, 가천대 대비 수학 공부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각 단원별 개념 학습과 개념을 활용하는 필수 유형 학습을 철저히 할 것. 무슨 얘기냐면 개념 공부를 조금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EBS 교재 그냥 답안지 외우겠다. 합격하기 힘들어요. 알고 풀어야 됩니다. 반드시 알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수로고 모른다. 삼각함수 모른다. 그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EBS 연계 교재 단순 암기식 학습을 지향하되 수차례 반복 학습할 것. 자, 이게 단순 암기하고 수차례 반복 학습을 하면 역시 그것도 그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수차례 반복하라는 건 체화하라는 거예요. 체화. 몸으로 완전히 터득한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막 머리로 외우는 거 말고 몸으로 터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의 스토리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오르시고 맴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연계 유사 문제 및 변형 또는 융합 문제 등을 충분히 풀어볼 것.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약수령 논술은 시중에 참고서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주변에 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능 수학 공부를 병행해서 3등급 초정도 수준의 학습 성취도를 완성하라 그랬는데 요게 가천대 합격하시는 분들이요 보면은 수학 실력이 수원 수투 기준으로 3등급 초정도 실력은 돼요. 좀 더 잘하는 학생들은 2등급 끝자락 정도 수준까지도 가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붙기 때문에 특히 인기학과 보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3등급 초도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험이 난이도가 조금 있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문제 접근하고 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단 킬러 문제 정도까지는 출제되지 않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3등급 초 정도 실력은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가천대학교 수학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봤는데 약수령 논술 공부가 어려운 공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내서 내가 합격에 이르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난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적의 변화가 실력의 변화가 없어서 그냥 가천대 시험을 보러 갔지만 별 의미가 없었다. 뭐 약수령 논술을 봤지만 별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된 학생들도 많아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접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외우시는 공부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외에 나중에 이 약수령 논술을 통해서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한 어떤 그 방법, 노하우 이런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